자, 여러분들 그 건강법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공부한 것을 토대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그 박사과정 때 카이스트 박사과정 때 그 박사과정 그 논문 제목입니다. 알파, 베타, 불포화, 케톤 작용기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사이클로헥세논에다가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데 사이클로헥세논에 TMS 트리플레이트를 이 다이메틸 설파이드하고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0도씨에서 이와 같은 중간체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중간체가 형성되는데 다시 상온으로 올리면 다시 이렇게 원상태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상온에서는 이런 상태로 있는데 마이너스 20도에서는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 그리고 이렇게 존재하는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이 첨가물을 3중 결합자리 첨가물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이게 떨어져 나가고 여기에 치환되는 베타 유치에 치환되는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뭐냐면은 NMR로 확인한 건데 이 마이너스 20도에서 이렇게 존재하지만 상온에서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 그 실험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하 20도씨에서 하는 거하고 상온에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제가 이 화학 실험이라는 것은 반응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응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떠한 반응 물질을 쓰고 그 다음에 온도는 몇 도씨에서 하고 어떤 용매를 쓰고 여기에서 뭐냐면 메틸렌 클로라이드 같은 용매를 쓰고 어떤 용매를 쓰고 어떠한 조건에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이 화학 실험도 조건이 중요하듯이 우리 건강에서도 뭐냐면은 굉장히 조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 실험할 때도 온도하고 어떤 온도에서는 영하 20도에서 하느냐, 어떤 속도로 교반해 주느냐, 공기 조건, 그러니까 공기가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하느냐, 어떤 용매를 가지고 하느냐, 이런 요소들을 고려한다면은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한다면 똑같은 결과가 얻어져야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과학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거는 우리는 화학 반응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건강을 과학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과학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보면 돼요. 어떤 조건을 형성하느냐. 우리가 건강한 것은 물, 공기, 빛, 온도, 음식물, 신경, 혈액순환 이런 어쨌든 건강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7가지 건강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합시다. 우리가 물이라는 것은 용매죠. 그리고 공기라는 것은 우리가 산소를 세포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이제 뭐냐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된다고 해요. 온도 36.5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6.5도에서 우리는 세포에서 화학적인 반응들을 하는 거니까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반응물, 어떤 음식물을 집어넣느냐, 뭐냐면은, 아미노산, 탄수화물, 그다음에 지방산, 이런 것들이 어떤 건강 요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비타민이라든지 뭐 이런 음식물, 어떠한 건강 물질이 있어야 그 반응 물질이 있어야 화학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물, 공기, 빛, 온도, 음식물 5가지는 우리가 이 화학 반응을 하는데 필요하다. 그런데 단세포 동물에서는 요것만 필요하지만 5가지가 필요하지만 다세포가 될 때는 신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신경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질을 전달해 줘야 돼요. 뭐냐면은 각 세포에 물질을 전달해 시키는 실질적으로 이 신경은 어떤 이 조절을 하는 거 그냥 뭐냐면 에너지 측면에서 조절하는 거지만 혈액이라는 것은 직접 물질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이라든지 포도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세포에 전달해 줘야만이 세포 안에서 화학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가지는 다세포 생물인 경우에는 신경과 혈액순환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냐면은 다세포 동물입니다. 다세포 동물이니까 신경과 혈액순환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건강 요소들 토대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수면, 소식, 운동, 마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가지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요거를 잘 지키면, 잘 자고 소식하고 꾸준하게 움직이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편안한, 스트레스가 없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누구나 건강할 수 있다. 누구나 건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요거를 지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보면 이제 아보 도우루라는 그 일본 의사분이 계셨는데 안타깝게도 2016년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아보 도우루라는 분이 이제 뭐냐면 병에 걸리는 단 두 가지 요인을 그 책을 쓰셨는데 두 가지 요인은 병에 걸리는 두 가지 요인은 저산소와 저체온이다. 그러니까 산소가 적거나 체온이 낮으면 질병에 걸리는 거다. 그러니까 몸이 차가운 사람은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러니까 뭐 세포에 산소가 잘 전달이 안 되면은 세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 농도, 포화 농도가 70% 이하가 되면은 암세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실제로 그래서 뭐냐면 유럽에서는 이와 같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암세포 주위에 산소 농도를 높여줬더니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암세포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정상세포가 살기 어려우니까 살 수 있는 암세포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면 암세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기 어려운, 안 좋은 악조건이 되면 정상세포가 살 수가 없고 암세포가 살기가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병에 관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체온을 높여주는, 저체온 것을 극복하는 체온을 높여주는 거죠. 높여줘서 건강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같은 우리 세포 수에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체온이 증가한다. 왜 그러냐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우리의 필요한 ATP, 생체 에너지도 만들어내지만 부수적으로 열 에너지도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많을수록 체온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옷을 따뜻하게 입고 온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따뜻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체온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양말을 신는다든지 반신욕을 한다든지 운동을 해서 체온을 높인다든지 마사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하고 근육 풀기를 통한 건강법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그동안에 4년 5개월 동안 실시해온 건강 실험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육 풀기 건강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 이것이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가능한 한 먼저 적은 양을 섭취하는 게 소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작을 하는 게 많이 오래 씹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런데 다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소식을 하는 거예요. 소식이 중요합니다. 소식 그리고 간헐적으로 단식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식은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을 거르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데 좋은 방법 같아요. 좋은 방법. 소식을 하면서 간헐적 단식을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끼나 두 끼 식사를 해서 간헐적 단식을 하면 굉장히 좋다. 이 소식을 가이바라 에키켄이라는 사람이 직접 건강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소식을 70 내지 80%만 먹는다고 하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분이,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직접 건강 실험을 해서 이건 좋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니까 본인이 직접 건강 실험을 한 거예요. 훌륭한 거죠. 자,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 이제 아까 제가 폴시 프레그가 아니라 브레그인데 제가 좀 잘못 썼군요. 폴시 브레그라는 사람이 뭐냐면은 단식을 주장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기적의 방법. 그래서 단식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단식의 기적, 건강하고 오래 사는 법을 썼어요. 그래서 뭐냐면 돌아가시기 직접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단식을 통해서 건강을 도와주고 뭐냐면 한 70년 동안 이 건강 실험을 한 것을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모두 정리해서 책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굉장히 훌륭하신 겁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 건강 실험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책으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폴시브레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생각이 돼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모세와 예수님도 40일간 단식을 했고 불교에서도 선의식을 할 때 단식을 하게 돼요. 이슬람교에서는 라마단을 통해 기간에 단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와 같이 종교적으로도 단식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가이바라 키케인처럼 뭐냐면 한 끼를 거르는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건강에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추구하기 괜찮은 방법 같아요. 그리고 간혹적 한다 하면은 단식의 방법을 추가하는 것도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런 생활을 하고 음식물을 섭취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소식을 했다고 하면 소식 다음으로 조금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가능하면 소식을 하고 음식물을 먹을 때 적게 하고 그 다음에 다작을 해라. 많이 씹어서 죽처럼 만들어서 하면 소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작보다는 소식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건강을 이야기할 때, 건강법을 이야기할 때, 먹는 거, 음식물도 중요하지만, 음식물을 아무리 많이 먹으면 뭐합니까? 소화를 못 시키고 장에서 흡수를 못 시키면은,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장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시냐 히롬이라는 의학 박사는 뭐냐면은, 장상이 좋아야 된다. 장상이. 장의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은 어김없이 질병이 있더라. 그래서 장상을 좋게 이분은 시냐 히로미 박사는 약을 주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현대인들이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방법을 쓰고 있고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많은 환자들에게 장상을 좋게 하는 방법을 음식을 통해서 장이 깨끗해지게 만드는 방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채식을 할 거하고 과일을 먹을 거하고 우유와 계란을 금하고 가능하면 육식을 줄이고 이와 같은 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장상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장상이 좋아지면 어김없이 대부분의 질병이 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의 장을 내시경을 보면서 확인했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암에 걸려서 죽은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그럽니다. 장이 좋아지면은 모든 게 좋아진다. 그래서 아주 장의 전문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의 1950년대, 그러니까 니시라는 분이, 뭐냐면은 굉장히 허약하게 태어나가지고 빌빌거리고 그래요. 그래서 17세를, 명의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당신은 17세를 넘기기 힘들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공공연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런데, 니시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의사들이 하는 말에 반대로 해봤다는 거예요. 항상 따뜻한 물만 먹으라고 했는데, 찬 생수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좋더라. 그리고 따뜻한 생활만 해라. 그런데 옷을 벗고 얇게 입으면서 추운 생활을 했더니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을 반대로 했더니 더 건강해지더라. 그 이후에 뭐냐면 17세를 넘기고 나서는 니시가 직접 건강해지는 많은 의학서적을 읽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니시 건강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니시 건강법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니시는 4대 원칙으로서 건강한 피부, 사지, 영양 공급, 바른 정신, 4개의 원칙을 제공하고, 그 다음 6대 법칙도
본인이 연구해서 발표합니다. 평상 침대에 그러니까 평평한 데서 눕고, 그 다음에 이 베개를 사용하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척추 위쪽에 있는 경추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 방법이 뭐냐면은 평상 이 방법을 사용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모관 운동을 합니다. 여기 아까 사지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은 팔 다리를 튼튼하게 하면 뭐냐면 누워가지고 팔 다리를 올리고 모관 운동을 하는 겁니다.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붕어 운동을 하고 합척 운동을 하고 배복 운동을 하는 이와 같이 6가지 건강법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풍욕요법, 냉온요 요법 등이 있어가지고 글루미를 발전시킵니다. 글루미라는 것이 사실은 언제 발견됐냐면은 이게 1626년에 발견된다. 오래전에 발견됐어요. 글루미가. 그래서 글루미가 발견됐고, 그 다음에 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런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건강을 추구하는, 옛날에는 불가능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 건강법의 종류에 보면 정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장수적인 사람들은 편안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소식을 하면서 마음이 편안한 생활을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스트레스 학설을 주장한 1936년에 스트레스 학설을 처음으로 주장한 한스 셀리아라는 박사가 말년에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현대의 3대 치료법을 거부하고 스트레스를 0으로 만들어서 암을 극복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암을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찾은 방법이 뭐냐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스트레스가 0이 되어가지고 암이 없어졌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한스 셀리아라는 분은 뭐냐면 서양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스트레스도 0이 돼서 암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공 사례입니다. 한스 셀리아가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마음적으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우리는 수면을 한다든지 휴식을 취해서 자기 몸을 건강하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죠. 뭐냐면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1970년 스탠포드 대학교 윌리엄 C. 디멘트라는 사람이 뭐냐면은 수면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그리고 1950년 중반에 클라이먼트라는 교수가 렘 수면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자, 스트레스는 아까 한스 셀리어가 1930년에 했고, 그렇지만 노벨상은 받지 못했다고 해요.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도 받지는 못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강을 하려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면, 소식, 때로는 단식을 할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 사람에서 뭐냐면 단식을 해서 병을 극복하신 분이 계신데, 이 폴시 프레그도 단식을 통해서 급해서 그걸 가지고 했고, 우리나라 장두석 선생님, 이상문 선생님, 이런 분들도 이런 것을 중요시해요. 자,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정신적으로 용서를 해라. 용서를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하세요. 상대방이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용서를 해라. 자기 자신한테 용서하고, 어머니, 아버지도 용서하고, 배우자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해라. 용서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돼요. 용서하는 것은 용서한다는 강인하다는 거다. 용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감사하는 마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건강, 진짜 행복. 진짜 건강과 진짜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정신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자기 A 정신이 있어야 된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졌어요. 자기를 스스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그리고 운동에서는 뭐냐면은 과격한 운동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는 몸에 나쁘다는 책을 보면은 스포츠 선수가 가장 단명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스님이나 신부들이 장수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해요. 스포츠 선수가 건강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깜짝 놀랐는데 옛날에 우리 백인천 선수가 야구를 굉장히 잘했는데 백인천 선수가 뭐냐면 40대 중반에 막 감독도 하면서 선수 생활도 했는데 80 초반인데 어느새 막 휠체어 타고 걷지를 못해요. 그리고 막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저 혼자서 잘 못 움직여요.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지나치게 많이 움직이면은 우리 사용하는 산소의 2%는 활성산소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를 공격해서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 너무 지나치게 운동을 하면은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망가져서 결국에는 단명할 수밖에 없다. 스포츠 선수.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항산화제가 있긴 있어요. SOD도 있고 카탈레제도 있고 글루타티온도 있고 요즘 뭐 글루타티온을 이렇게 사서 먹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몸에 스스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40세 이후에는 이것이 반절 이하로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40이 넘으면은 운동을 젊어서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그래서 중강도, 걷기 정도의 그런 운동이 적당하다는 거예요. 지나친 과격한 운동은 좋지 않다. 자, 항산화제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SOD도 있고 카탈레 글루타티온도 있고 그렇게 있어요. 항산화제는 우리 몸의 글루타티온 구조는 글루탐산과 시스테인과 글라이신 세 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된 구조예요. 여기서 시스테인의 SH에 S가 뭐냐면은 환원작용을 합니다. 환원작용. 그래서 산성물질, 산화물질을 제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글루타티온이 굉장히 좋은 항산화제로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 글루타티온을 외부에서 먹는 것이 과연 직접 흡수가 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분해된다고 생각을 해요. 분해돼가지고 흡수됐다. 우리 몸 안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거지. 뭐 글루타티온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가서 세포에 도움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단백질, 모든 아미노산이 연결된 것은 다 잘라져 가지고 아미노산 형태로 흡수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효소를 먹으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가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소는 우리가 먹으면 분해가 돼서 흡수돼서 몸 안에서 다시 효소가 만들어지는 거지 밖에서 먹은 효소가 몸 안으로 들어가서 효소 작용을 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개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비과학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화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자, 기타 건강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강 요소들이 있는데 물, 공기, 빛, 온도, 음식물 5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루에 물은 2리터 정도 마시는 게 좋고 뭐 산소는 적당히 흡수하면 좋고 운동을 과격하게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그다음에 적당한 햇빛을 쬐어서 비타민 D가 합성될 수 있도록 해주고 체온은 36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게 좋다. 체온이 너무 낮으면 35도 이하로 낮아지면 암세포가 더 살기 좋은 조건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는 위험한 짓이다. 그러니까 세포 주위가 가능하면 36.5도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암세포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로 과거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을 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세포 주위가 열악한 환경으로 되기 때문에 그 열악한 환경에서는 정상세포는 살 수 없고 암세포가 살기에 좋은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어떤 카이스트에서 뭐냐면은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전환시켰다고 그래요. 그냥 이 암세포 주위를
이 정상화 시키니까 암세포가 살 수가 없고 죽죠. 암세포가 죽고 오히려 정상세포가 살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정상세포로 전환되는 그런 성공 사례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5세 건강세. 뭐냐면 150에서 사는 사람은 드물죠. 그래서 이 오래 살고 싶은 말은 있는데 이런 책을 유병팔 교수가 썼는데, 유병팔 교수는 하루에 일식, 하루에 한 끼만 식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노화는 병이 아니다. 노화는 병이 아니다. 그러니까 노화를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하버드 대학교 데이비드 A. 싱클레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노화를 치료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영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과연 이게 가능할지 저는 좀 의심스러운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노화를 치료한다. 가능할까요? 저는 좀 의문이 드는데, 그런 연구를 한다고 그래요. 만약에 저게 성공한다고 하면 돈을 엄청 벌겠죠. 엄청 벌 겁니다. 자, 수면 부족. 수면 부족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병에 걸려 수면이 부족해진다. 멜라토닌 감소, 술과 식사, 수면 방해한다. 암 치유를 하려고 하면은 산소 부족을 해결하고 영양을 가능한 한 현미, 채식, 과일 이렇게 먹는 것을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 다음에 단전호흡 이렇게 해서 이런 노력을 한다면은 우리는 운동을 하고, 그래서 한다고 하면은 뭐냐면은 암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그냥 항암제만 맞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의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자연치유. 암 자연치유법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노폐물 독소를 해독을 하고 순환장애를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래서 면역물질을 증강시키고, 그래서 여기 면역물질 증강시키는 방법은 최근에 면역 항암제까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면역 물질을 꺼내가지고 증식시킨 다음에 다시 집어내서 면역력을 증강시켜가지고 암세포를 없앤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암을 치료하는 방법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음식물을 잘 먹어야 되고, 채식을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명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암 발생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전자 때문에 암이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은 생활 습관 때문에. 암이 이제 생기면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그냥, 이제 나는 죽는다 해서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겠다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서 암을 극복하는 방법을 자기가 노력을 해서 극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길을 갈 것인가는 자신이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강한 방법이 있다고 그러고, 말기 대장암을 극복한 의사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은 암이 걸리고 나니까 3대 치료법을 쓰는 게 아니라 아침 이렇게 녹지기를 짜서 먹고, 점심에는 고구마를 쪄서 먹고, 그 다음에 양파와 마늘 가루를 섞어서, 뭐냐면 건강이 좋은 겁니다. 마늘도 좋은 거고 양파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해서 극복을 해요. 말기 대장암인데도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살아 계셔요. 이와 같이 뭐냐면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을 보다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암을 극복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있고,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셨죠. 고진멸도, 팔정도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달아서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해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뭐냐면 데이비드 A. 싱클레어들 이런 사람들은 노화가 병이기 때문에 약물을 먹어서 오래 살 수 있다. 그래서 약물 중에 지금 먹는 게 메트포민이라는 당뇨병 환자들이 먹는 건데, 이걸 먹으면 메트포민을 먹게 되면은 이 당 수치가 잘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소식의 효과가 있는 거죠. 소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약으로 먹고 있다고 해요. 메트포민은. 그래서 다른 약을 또 개발하려고 하는데 과연 될까? 저는 의심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이 약을 먹지 말고 차라리 소식을 하는 게 좋아요. 암 치유, 암을 치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매일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다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암을 극복한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 사람들마다 각각 본인이 사용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몸이 젊어지는 기술을 여기서 이제 이 책을 보면은 이 책에는 뭐가 나오냐? 몸이 젊어지는 기술은 미토콘드리아 수를 늘린다. 운동을 하면 미토콘드리아 늘리는데 미토콘드리아 공복을 굶으면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오히려 위기의식을 느껴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식이요법. 이렇게 단식적, 간헐적 단식도 뭐냐면 좋은 방법이다. 대장암 극복 의사 그런 이야기 있고, 췌장암을 극복하신 분도 있고, 뭐냐면은 이렇게 노력을 본인이 뭐냐면 항암제도 맞고 극복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췌장을 극복한 사람을 데리고 의사가 나와가지고 성공사를 이야기해요. 항암제를 맞아서 항암제만 가지고 그 사람이 췌장암 사기를 극복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분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극복을 했다고 그러는데 의사는 자기가 항암제를 잘 처방해서 극복했다고 생각해서 그 성공 사례로 데리고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는 걸 봤는데 유튜브에서 봤는데 좀 어이가 없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병을 극복할 때는 한 가지 요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항암제를 써서 극복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좀 아전인수격일 가능성이 있어요. 환자가 노력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처방한 항암제 효과로만 인식을 하는 거죠. 이제 위험한 발상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의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웃기는 의사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 공부를 해서, 자기가 어떤 병에 걸리면은 그냥 자포자기 하지 말고, 의사 말만 듣지 말고, 자포자기 하지 말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서 건강 공부를 하고, 건강 지식을 쌓아가지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의사 말만 듣는다고 하면은, 잘못하면은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 자기 생명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는 뭐냐면 어차피 죽습니다. 그러니까 1300신 웰다잉 소풍같이 살다가 간다. 잘 재미있게 살다가 가라는 거예요. 가는데 그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좋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어차피 죽는 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뭐냐면 누구나 건강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삶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비만인 분들은 좀 반드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개를 한번 보세요. 삐쩍 완전히 말랐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몸에 있는 단백질은 다 갖다 쓰지만 머리에 있는 뇌는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뇌라는 거예요. 뇌는 절대로 몸이 아주 죽을 때까지 갖다가 끌어다 쓰면 뇌가 이 몸에 있는 것을 당겨가지고 쓰고 최종적으로 죽어도 같이 죽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있다가 만약에 먹으면은 이제 뇌는 뇌는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몸한테 보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러한시 건강한 상태로 되기도 하는데 이 머리는 비슷해요. 머리는 비슷한데 몸이 바뀌었죠. 몸이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영향이 간 거예요. 만약에 영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뇌가 갖다 쓴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이기적인 뇌라고 합니다. 아임 페터스가 이제 쓴 책인데 이거는 1917년 1차 세계대전에 마리 크리거라는 사람이 뭐냐면 1차 세계대전 때 아사자들을 조사해 봤는데 아사자들의 2%만이 아사자들의 뇌의 2%만이 무게가 감소했고 몸무게는 40%까지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거의 감소를 하죠. 뇌의 무게는 감소하지 않는데 다른 부분은 엄청나게 감소한대요. 그러니까 뇌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몸에 있는 에너지를 완전히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발표했는데 아임 페터스는 이거를 생각을 했는데 신호등의 앞에서 서서 계속 생각했는데 녹색 등은 뇌의 당김 시스템이고
노란색은 몸 당김이고, 그다음에 빨간색은 몸이 탐색하는 단계다. 그러니까 몸이 당긴다는 것은 뭐냐면은 에너지가 충분한데도 몸이 당기니까 뭐냐면 잉여죠. 잉여되니까 뭐냐면 이게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탐색이 된다는 것은 냉장고에 있는 걸 먹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진 것도 탐색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더 많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뭐 죽음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면 뇌 당김 시스템이 작동할 때다. 몸 당기면 넘어가는 위험하고, 그 다음에 몸 탐색으로 가면 거의 죽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3단계. 인류 최고령자가 120세까지, 22세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뭐 소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사회적 관계가 좋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수면도 규칙적으로 취했고, 이런 담배는 피웠지만, 담배 피운 것은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건데, 어쨌든 122세까지 살았고, 굉장히 오래 사는 거죠. 요 네 가지는, 수면, 소식, 운동, 사회적 관계, 뭐냐면 마음이 편안한 생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과학적으로 많은 장수인들의 조사를 해보니까 요 네 가지, 수면, 소식, 운동, 편안한 마음가짐,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제 이어서 알게 됐는데 이걸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태만이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겁니다. 그건 누구 탓을 할 수 없어요. 자,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본인의 태만이죠. 누구의 탓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불의 고운 고기를 먹지 마라. 마이야르 반응을 통하기 때문에 이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최종 당산화물 ATE 물질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최종 당산물은 뭐냐면은 우리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피부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나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근데 뭐 마이야르 반응이 대부분인데 사람들은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난 것을 구수하고 맛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룽지가 구수하고 그 다음에 커피도 볶아야 됩니다. 볶는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굽는 거예요. 굽는 거예요. 불에 구워가지고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야 거기에서 구수한 맛이 난다는 거예요. 커피도 구수한 맛이 나야 마시지 그냥은 안 마신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뭐 지나치게 볶으면은 검은색으로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 최종 당산화물은 건강에 좋지 않은데 왜 인간들은 자꾸 그런 것을 추구할까?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생식이 좋은 거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계세요. 아예 화식은 나쁘고 생식이 좋은 거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어쨌든 이 네 가지 습관, 수면, 소식, 운동, 마음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장수인들의 공통된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운동은 지나치는 운동을 하지 말고 유산소 운동을 해라. 걷기 운동을 하든지 뭐 근력 운동 정도 해서 그리고 마음을 안정화시켜라. 우주에는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은 우리 마음대로 하기가 힘듭니다. 물질, 에너지는 약간 통제가 가능해요. 우리 몸은 물질과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 공기, 빛, 온도, 음식물 이 5가지 중에서 물과 공기와 음식물은 물질이고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는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있고 혈액순환은 물질을 전달시켜 주니까 물질이고 신경 에너지는 에너지죠.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의 많은 세포들을 통제하는 조화, 균형을 이룰 때는 에너지와 물질이라는 2가지 수단을 사용해서 전체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탄세포 생물은 신경과 혈액순환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물, 공기, 빛, 온도, 음식물만 있으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다세포 생물은 신경과 혈액순환이라는 중요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늙지 않는 뇌,
뇌도 정신 건강이 중요하죠. 그래서 뇌를 건강하는 방법은 뭐냐면 산책을 한다든지 또 뭐 글씨 쓰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멍 때리기를 한다든지 스트레스 해소한다든지 감소한 점을 한 가지씩 적기 매일 한 가지씩 적기를 한다든지 이와 같이 하면은 뇌가 늙지 않는 건강한 뇌로 만들 수 있다. 뇌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도 뇌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뇌는 창의성이 이제 있는데, 창의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건데, 기존의 지식이 없어서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암기식 교육이 이루어지는 실제로 암기식으로 했던 어떤 인간의 지식을 우리 뇌 속에 많이 집어넣는 게 중요합니다. 이 뇌 속에 많이 이런 지식을 쌓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배우는 거죠. 배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학습이라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은 경험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험과 학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뇌에 많은 저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저장이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많은 저장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그 지식이 많으면 그러니까 많은 뇌에 많은 것이 지식이 쌓여 있으면은 창의성이 더 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기에서 창의성이 나온다? 그건 불가능한 거다. 창의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된다. 뇌에,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학습과 경험을 많이 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험을 해도 좋다는 거예요. 경험이 많을수록 창의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보다 어른이 더 창의성이 높다고 할 수 있죠. 자, 여기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손사막이 600년대 손사막, 당태종 때 그 손사막인데 이분이 뭐냐면 돌아가시 1년 전에 천금 익방이라는 책을 쓰셨다고 그래요. 천금 익방. 그리고 돌아가시 1년 전에 가이바라 기께는 양생후이라는 책을 쓰셨고. 근데 이 두 분은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손사막의 12소, 12가지 적게 해라. 소사소념, 소욕소사, 소어소소, 소우소락, 소이소노, 소호, 소오. 이와 같이 12가지를 적게 하는데, 여기서 적게 하는 것 중에 생각을 적게 하는 것은 그렇게 뭐 바람직한 아니고, 일을 적게 하라는 것도 그렇고, 웃는 걸 적게 하라는 것도 그렇고, 기쁨을 적게 하라는 것도 그렇고, 뭐냐면은, 여기 좋아하는 것을 적게 하라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손사방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가이바레키께는 뭐냐면은,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먹고 마시는 걸 적게 하고, 5가지 맛의 오미, 5가지 맛 지나치면 적게 하는 거. 요거, 소식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경 마시고, 그 다음에 그 12가지 적게 하는 똑같이 손삼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릅니다. 좀 나아진 거죠. 소식을 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우리 그 현대에서 보니까 5소 13다 건강법이라고 돌아다니는데 5소는 뭐냐면 소식, 소원, 소노, 소욕, 소차. 제가 볼 때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소식, 소원, 말을 적게 하고 소노, 화를 적게 내고 욕심을 줄이고 그다음에 차를 적게 타는 거. 이러한 5소의 노력을 하고 13, 가능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 다견, 많이 보고 배워라. 많이 움직여라. 다욕, 많이 목욕을 해라. 다설, 배설을 많이 해라. 많이 접촉을 해라. 많이 웃어라. 많이 잊어라. 고요함을 많이 가져라. 수양을 해야 되겠죠. 다용, 용서를 많이 해라. 다인, 참아라. 다용, 용감하게 살아라. 다의, 사랑을 많이 해라. 다복, 걷는 것을 많이 해라. 이와 같이 13다가 있는데 아주 저는 5소 13다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대에서 친구가 보내준 그 카톡에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 그래서 이거 누가 처음에 이야기했나? 저는 처음에 누가 이야기했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챗 GPT와 구글에서 나오는 바드란 구글에서 나오는 바드. 거기에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오수 시담단을 누가 처음 이야기했는지 처음에는
1964년에 뭐냐면 김영하의 54 정보법이 챗 GPT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또 했는데 다음에는 김치우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왜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왜 다르게 이야기하느냐 그랬더니 죄송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사실은 없는데 자기가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구글 바드에 들어가서 이야기했더니 이제 여기서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은 다나카 요시키 또는 뭐 또 다른 일본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일본의 베스트셀러로 팔렸고 그 다음에 한국에도 번역됐다는 거예요. 한국에 번역된 게 없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야구 선수고 뭐 또 다른 사람은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말을 바꿔요. 그러니 인공지능도 뭐냐면은 능수능란하게 거짓말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챗 GPT도 그렇고 구글 바드도 그렇고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 알고 검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종 단산함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단산함을 AGE 그래서 뭐냐면은 이거는 노화를 일으키는 질병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마이반을 통해서 최종 단산함을 얻어지고 이런 것이 많으면은 AGE는 그렇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리히비의 최소란 물질 1843년에 독일의 화학자 유스투프 폰 리히비는 뭐냐면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다고 하면 영양소 중에 가장 적은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최소량의 법칙 뭐냐면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은 것보다도 적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적은 것이.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골고루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만 편식을 하는 건 좋지 않다. 무염식. 어떤 게 이제 그 소금을 먹어야 좋다는 분도 있고 무염식을 해야 좋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염식은 서양에서 많이 하는데 막스 거슨 박사가 실제로 무염식을 했더니 건강 회복이 빠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염식을 강조하고 폴시 브레그도 단식을 할 때 무염식을 한 그런. 그래서 실제로 무염식을 하면 건강에 좋다는 그 서양 건강 실험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염식을 강조하고 실제로 아마존에 있는 야노마모족은 하루에 소금을 먹질 않는다. 거의 0.8, 0.9는 거의 먹질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장수한다고 해요. 근데 한국인의 하루 소금 섭취는 13.5g으로 굉장히 과량을 섭취해요. 0.8g에 비해서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해서 건강 지식을 쌓고 건강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뭐 누가 이야기하니까 따라서 하지 말고 자기가 직접 실천해보고 좋은 거를 자기가 생활 습관으로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다가 하는 것은 뭐냐면 물을 안 먹는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물을 뭐 2리터를 마셔야 좋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건강 실험을 해봤는데 물은 마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염식과 이 소금을 섭취하는 것은 어느 쪽이 좋은지는 아직 직접 실험을 해보지 않았는데 무염식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되긴 해요. 무염식을 하더라도 뭐냐면 그 폴시 프레그 같은 경우에는 80, 90 이상을 년을 뭐냐면 온 가족들과 함께 소금을 전혀 섭취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도 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그 뭐냐면은 생활에 실천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막스 거슨 박사도 직접 건강 실험을 하셨고 여러 사람이 건강 실험을 한 거기 때문에 조금 과학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무염식이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소금을 먹고 있는데 그거는 언젠가 한번 실험을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여러 가지 그 건강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 공부 많이 하시고 건강 지식을 많이 습득하셔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건강한 생활을
습관을 들여가지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구나 건강할 수 있다.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없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그 건강한 기회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건강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공부를 하고 건강 지식도 쌓고 그 가운데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만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거지, 우연히 나도 왜 오래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